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류건일 전 조선일보 주필이 이준석의 최근 기자회견을 막장 반란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류건일 주필은 또 도대체 경찰은 지금 뭐하고 있나, 수사를 왜 질질 끌고 있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의 문제에 대해서 논점을 이탈하지 말자면서 이준석 문제의 본질은 이준석의 성상납과 뇌물 수수 여부, 그 문제다고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류건일 주필은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대해서 이준석의 막장 반란을 국민의힘이 제압하지 못하거나 안 하면 그들은 더 이상 당도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을 제대로 확실히 이제 징계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정당으로서의 자격도 없다고 역설했습니다. 류건일 주필이 일요일인 8월 14일 인터넷 매체 뉴데일리에 기고한 칼럼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유건일 선생은 전 조선일보 주필인데 이번 칼럼부터는 뉴데일리 논설 고문이라는 그런 직책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아마 최근 유건일 선생이 날카로운 칼럼을 계속 쓰고 또 그런 칼럼들이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이준석 문제와 관련된 칼럼들 같은 경우는 뉴데일리의 칼럼을 쓰는 즉시 곧 뉴데일리 전체 기사 중에서도 대부분 아주 그 가독성이 높은 많이 읽는 기사에 바로 올라갈 정도의 화제가 되는 그런 칼럼들입니다. 그러면서 뉴데일리 쪽에서 유건일 선생에 대해서 논설 고문을 좀 맡아주십사 이렇게 부탁한 게 아닌가 짐작이 됩니다. 유건일 주필이 뉴데일리 논설 고문 타이틀을 갖고 쓴 첫 칼럼 이준석 기자회견은 막장 반란 기회주의 중간파의 대공세란 제목의 칼럼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이 기자회견을 했다. 자신에 대한 국민의힘 윤리위의 징계, 국민의힘의 비대위 전환, 비상상황 선언, 이준석 자신을 퇴출한 것, 기성보수정당의 반공주의와 북풍공작, 전통적 보수 일각의 종교적 근본주의 등등등을 깐 것이었다. 좌우를 막론한 기득권 미디어 메신저들이 이걸 대서특필했다. 수세에 몰리던 자칭 중도개혁 보수, 실제로는 전천후 기회주의 중간파가 이를 계기로 다시 일제 공세로 나올 것이다. 그러나 말이다. 이준석이 제기한 논제 자체야 물론 항상 있어 왔고 있을 법한 것이지만 도대체 지금 누가 그런 고담준론 하고 있었나? 지금까지 이준석을 둘러싼 야단 법석이 그런 고상한 쟁점을 둘러싼 싸움이었느냐 말이다. 응? 시조 얽고 있네. 웬 정치 철학, 노선 타령, 이념 논쟁? 이준석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 중 핵심은 뭐였지? 벌써 잊었어? 잊은 척하는 거겠지. 필자가 입이 아프도록 지적했듯 이준석과 그 옹호론자들은 논점 이탈하지 말아야 한다. 다시 확실하게 다져두자. 이준석 논란은 어떤 다른 것도 아닌 이거였다. 그가 성접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게 박근혜 데려오기를 노린 뇌물이었느냐 아니었느냐. 그가 그 증거를 없애려고 했느냐 안 했느냐. 그가 그런 사실을 발설한 유튜브 가세연을 무고했느냐 안 했느냐. 경찰에 묻는다. 도대체 왜 확 해치우지 않고 그렇게 질질 끌었나. 국민은 참을 만큼 참았다. 수사엔 일정한 기간이 걸린다는 걸 헤아릴 만큼 헤아렸다. 그러나 해도 이건 너무하지 않냐. 국민의 인내를 시험이라도 하겠다는 건가? 아니면 그 무슨 눈치라도 보는 건가? 수사가 그렇게 달팽이 걸음이니까 이준석과 그 옹호자들이 저렇듯 옳다구나 하고 논점을 이탈해 문제를 엉뚱한 정치 논쟁으로 끌어가는 것 아닌가? 이준석이 꺼낸 고매한 척하는 논제 자체도 약간은 따지고 넘어가야 할 듯하다. 1. 윤석열 대통령 직격 괄호하고는 나를 그 새끼라 부르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준석이 자기는 윤석열 후보감을 향해 저거 곧 정리됩니다라고 하지 않았던가? 2. 선배당원과 지지자들을 반공주의, 60년간 북풍나발, 태극기 보면 자동으로 왼쪽 가슴에 손 얹는
국가중심 운운하며 흉보고 다른 당원들은 자유, 정의, 인권을 최우선 어쩌고 하며 갈라치기. 이준석은 반공주의의 반대인 피살된 서해 공무원 월북 낙인,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북한 중국 바라기를 앞장서 공격한 적 있나?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이준석이 지금까지 보여온 행태, 이준석은 여러분 알다시피 정말 이상한 행태만 계속해왔죠. 그러니까 가령 자기와 같은 정당에 몸담았던 범우파 혹은 중도 성향 그런 정당 사람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비난하고, 그런데 문재인한테는 90도로 깎듯이 인사하고, 문재인이나 좌파 세력 공격은 지금까지 거의 해본 적 없죠. 문재인 정권 시절 명색이 야당에 있었다는 인간이 문재인 세력과 좌파 세력을 공격한 걸 여러분 기억나는 게 제대로 있습니까? 하여튼 희한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어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다시피 저거 정치적 프락치가 아니냐, 그런 말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유건일 주필의 칼럼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윤핵관들 실명 직격. 이 대목은 그럴 듯도 하다. 필자도 그 친구들 싫어한다. 오랜만에 이준석과 호흡이 맞아떨어졌네. 그러나 이준석과는 다른 동기와 이유로. 4. 국민의힘 현 상황을 불태워버려야 한다고. 이것도 말 자체로선 필자가 하는 말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이준석은 이준석식으로 하고 필자는 자유주의 레지스탕스 입장에서 한다. 적의 적인데 동지가 아니다. 5. 정세균, 이낙연, 격찬. 전술적으로 한 말이다. 꽤는 잘도 부른다. 청년이라면서 어른 뺨치게 노예하다. 6. 산업화 민주화를 이뤄낸 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다원성, 정치적 올바름, 폴리티컬 크랙트니스, PC 어쩌고 땡땡땡. 우익 권위주의가 없어진 이 시대의 다원성은 극좌 전체주의 일당 독재 주사파에 대한 투쟁으로 표출돼야 한다. 그러나 이준석은 지금 우파 내부를 향해 더 열심히 투쟁 중이다. 지금 유건일 주필이 말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한국 상황에서 가장 투쟁해야 할 대상은 바로 극좌 전체주의 일당 독재 주사파에 대한 투쟁인데, 이준석은 지금까지 내내 우파 내부를 향해서 총질하고 싸우고 욕하고 결국 그렇게 욕해서 당권까지 장악하고 별짓을 다 해왔죠. 그러니까 도무지 저런 자가 집권 여당의 당대표라는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당대표 된 자체가 과연 그게 제대로 그 선거가 공정했느냐, 지금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나경원 전 의원과 이준석의 그 당대표 선거에서 이준석이 이긴 걸로 나왔는데 과연 그게 공정한 선거 관리였느냐, 말이 많죠. 사실은 그 부분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 올바름이란 미국 좌익이 하는 소리다. 미국 좌파 중 합리적인 사례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영 말이 안 되는 부류가 많다. 주로 이들이 정치적 올바름이란 말을 쓴다. 한국의 자유우파로선 이들과 같은 노선일 순 없지 않은가. 이준석은 차라리 범우를 떠나 좌클릭 정당을 만들어 나가라. 7. 유승민의 정세 없는 복지는 허구 연설 내용을 소환. 유승민은 원내대표로서 국회 연설을 하며 이 말로 박근혜 자기당 지도자를 까고 상대방 지도자 노무현 전 대통령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원내대표 완장 없이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박근혜 편 완장을 차고 이러는 건 도의적으로 인간적으로 문제있다. 유승민과 이준석은 역시 같은 과다. 이준석이 애써 외면한 사안들. 1. 본인의 성상납받은 의혹. 2. 민주당 극좌운동권, 언론노조, 전교조 등의 문제. 3. 현존하는 북한 위협. 결론을 맺자. 이준석, 유승민, 누구누구 등 바른미래당 계열, 탄핵 선봉들, 내각제 개헌 세력, 윤석열 바지저고리 만들려는 사람들, 기득권 미디어 메신저들, 중간파 땡땡땡, 이들의 난을 어찌할까. 차라리 잘되었다, 한판 붙어라. 더는 깔고 뭉개는 게 지루하다. 분명히 하라. 기회주의 중간파냐, 자유주의 레지스탕스냐. 대깨사, 대가리가 깨지게 싸워보라니까. 국민의힘 윤리위는 어디서 못하고 있나? 졸고 있나?
이준석 막장 반란, 국민의힘이 이걸 제압하지 못하거나 안하면 그들은 더 이상 당도 아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것은 류건일 전 조선일보 주필, 현재 뉴데일리 논설 고문의 칼럼입니다. 류건일 칼럼 마지막 부분에서 국민의힘 윤리위가 뭘 하고 있느냐, 제대로 빨리 막장 반란을 제압하라, 진압하라, 지금 이렇게 촉구했습니다만은 어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다시피 강신업 변호사가 8월 16일 화요일, 그러니까 내일 이준석에 대한 제명 청구를 국민의힘 윤리위에 한다고 지금 예고를 한 상태죠. 그 제명 청구가 들어오면 국민의힘은 최대한 신속하게 윤리위를 다시 소집해서 이제는 이준석을 제명하고도 남을 만한 상황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빨리 처리해서 국민의힘과 이준석을 완전 분리하길 바랍니다. 이어서 소개해드릴 내용은 김성회 한국다문화센터 대표, 시민운동도 많이 했고 한 그런 김성회 대표가 이준석 문제와 관련해서 밝힌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내 얼굴이 다 화끈거린다. 이준석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그저 권력에 취해서 칭얼대는 어린애 수준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솔직히 말해 나의 10대 때만도 못한 철부지 같았다. 30대 말 정치인은커녕 20대의 보통 친구들도 저보단 더 철이 들었을 것이란 생각을 했다. 저런 모습을 보며 저런 친구를 가지고 새로운 보수를 꿈꾸고 정치혁신을 떠들었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야말로 지난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거대한 사기극이었다. 그 사기극에서 바람잡이했던 조중동의 칼럼니스트들, 그리고 대선 승리를 위해 이준석의 약점을 움켜쥐고 역선택을 하면서 국힘의 당무를 방해한 대깨문들, 그들이 이준석의 얼굴에 양머리 가면을 씌운 대국민 사기극의 공범들이다. 그 사기극에 속아 중2병 정신연령에 불과한 자를 당대표로 모시고 산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이 겪어온 세월이 참담할 뿐이었다. 나 부끄러웠다. 아이고, 저런 알라를 그동안 당대표로 모시고 살았단 말이야 하는 탄식이 절로 나왔다. 에어컨을 빵빵 틀어도 오후 내내 얼굴이 화끈거리는 하루다. 지금 이렇게 이준석을 질타하면서 이준석을 띄우는데 또 열을 올렸던 상당수 언론인들을 아주 통렬하게 비판한 김성회 한국다문화센터 대표의 지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정유라 씨가 이준석을 비판한 글입니다. 이준석이 과거 탄핵정변 때 정유라 씨에 대해서 무슨 생활비 1억 어쩌고 저쩌고 한 모양입니다. 이 글에 따르면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람이면 당신을 좋아할 수 없다. 배신자에겐 원래 안 좋아할 것은 없다.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을 싫어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유는 당신이 누군가의 논란이 생겼을 때 사실 확인 없이 가장 선봉해서 그 사람을 공격했고 비난하며 정의의 사도인 척했지만 정작 본인의 논란에 대해서는 그 어떤 납득이 갈 만한 해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정유라 씨가 젊지만 상당히 지금 날카롭게 지적한 겁니다. 이준석이 비난받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있지만은 굉장히 이중잣대, 자기와 남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중잣대를 마구 구사하는, 그리고 뭐 말도 거의 좌익 수준으로 말 바꾸고 이랬죠. 최근 지금 기자회견에서도 자기 보고 무슨 선당후사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했는데 바로 1년 전인가 지가 다른 사람들한테 공격하면서 선당후사라고 말한 게 또 밝혀져서 그것도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문제, 이준석이 늘 그런 식으로 살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한대만 유리하게, 그러니까 중2병이란 말이 나오는 거고 또 무슨 도련님 건성 나쁜 의미의 그런 이야기들을 받는 겁니다. 정유라 씨의 지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할 수 없었어요. 당신이란 사람. 최소한의 확인조차 없이 제 생활비 1억이라 떠들던 당신이 원망스러웠지만 용서했어요. 고작 내 기분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었으니까. 당신이 나를 공격하고 죽고 싶게 했던 수많은 허위사실 유포 언론들, 기자들, 악플러들, 정치인과 다른 게 무엇이죠? 울고 싶은 건 당대표 하던 지금의 당신이 아니라 22살의 미혼모였던 나였어요.
박 전 대통령님의 사람이면 당신을 좋아할 수는 없죠. 배신자에겐 원래 안 좋아할 곳은 없는 거예요. 이상은 정유라 씨가 이준석에 대해서 따끔하게 한마디 한 겁니다. 이준석이 이런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직도 이준석 두둔하고 비호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 보이더라고요. 참 한심하다고 밖에 말할 수가 없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